발 위에 몸이 유기적으로 잘 서 있으면 온몸에 힘을 가하지 않아도 어떤 움직임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이 땅을 감지하지 못하고 몸을 발 위로 잘 세우지 못하면 서기 위해서 또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온몸에 많은 긴장이 주어집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가는 상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신경세포의 고갈이나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전달을 하며 근육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 때 사람은 하루에 평균 1015km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평균 34km를 걸어요. 이렇듯 내부 수용 감각이 급격히 떨어진 현대인의 삶은 신체의 내부 상태를 뇌로 전달하는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멍게는 태어나서 올챙이처럼 움직이다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뇌를 스스로 먹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필요 없는 것이죠. 몸의 긴장과 정서적 긴장을 뇌에서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불안감과 과민 반응, 불면증,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지속적인 근육의 수축으로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뇌의 해마 영역의 기억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며 불안을 조절하는 부분인 편도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획, 판단, 감정 조절을 하는 부분인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이러한 근육의 긴장은 신경세포의 피로를 유발하고 만성적 근육 긴장은 신경계에 지속적인 부하를 가해서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뿌리가 되는 발을 자각하고 여러 움직임들을 통해서 신체의 내부 수용 감각을 기를 때 뇌는 신경 경로의 가소성을 증진시키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부 수용 감각을 기르기 위한 몇 가지 움직임을 시작해 볼게요. 이 자각을 위해서는 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보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할 움직임들은 충분히 이렇게 발 자각을 시킨 후에 그 위로 몸을 움직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발 자각을 하고 난 후에는 발바닥이 지면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요. 발 위로 발목, 다리, 골반, 척추, 머리까지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중요합니다. 무릎 아래에 있는지, 무릎보다 멀리 있는지, 조금 엉덩이 쪽으로 더 가까이 있는지, 내지는 발이 너무 가까이 있는지, 발 사이 간격이 너무 멀리 있는지, 그저 습관적으로 발을 아무데나 놓는다면 여러 가지 지점들을 경험시켜 주고요. 어디가 가장 편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발이 무릎 아래에 있게 하고 고관절, 무릎, 발이 같은 간격으로 있게 해줍니다. 이때 무조건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원래 패턴으로 있던 위치와 교정시켰을 때의 위치, 무엇이 다른지 충분히 알려줍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발가락에 힘을 준다든지 발가락을 모은다든지 그렇게 되면 충분히 발바닥 전체가 바닥을 지지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패턴은 이 동작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동작을 할 때도 걸을 때도 뛸 때도 심지어 쉴 때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턴은 이미 자동화된 상태라 자신이 감각하고 다른 패턴도 또 경험했을 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내부 수용 감각을 기르기 위한 소매틱 운동은 단순히 동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내라, 발을 어디 놔둬라가 아닌 스스로 발을 어디에 놔뒀을 때 다리가 편하고 허리가 편하며 움직이기 쉬워지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상상외로 아이들은 이 과정을 굉장히 즐기고 놀이처럼 생각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이제 발 위로 천천히 골반과 등을 들어봅니다. 아주 천천히 꼬리뼈부터 허리 쪽으로
등 쪽으로 척추의 모양을 알려주고요. 한마디 한마디 들어 올린다고 설명해 주세요. 아주 어린 아기들은 그냥 엄마가 손으로 잡고 아주 천천히 들어주기만 해도 뇌에는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때 평상시 걷고 서고 뛸 때의 패턴이 다리에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이 친구는 무릎이 좀 옆으로 계속 벌어지려고 하죠. 제가 손으로 못 움직이게 잡는 게 아니라 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릎이 옆으로 가고 있구나만 알려주는 접촉 역할만 해줍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허리나 척추, 골반 어딘가 과도하게 힘을 주면 무릎이 옆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이번엔 블럭을 골반 아래 두고 허리나 등 쪽에 힘을 좀 쭉 빼게 한 후에 다리를 들어서 한 발씩 땅을 지지하게 해줄 거예요. 엄마의 손바닥 전체를 아이의 발바닥 전체에 대어줍니다. 손의 접촉을 사용해서 왼쪽 발바닥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려주고요.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왼쪽 고관절도 좀 짧아지고 길어졌다 하면서 구르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왼손으로는 왼쪽 발이 이탈하지 않게 알려줍니다. 이때 아이들은 다리를 차버리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거나 아예 다른 움직임을 하거나 많은 패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작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발은 어디에 있나, 몸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힘을 주나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쪽, 지금 왼쪽을 하면서는 오른쪽과 또 어떻게 다른가 봅니다. 똑같이 맞춰서 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떠한 다른 점이 있나 자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한쪽이 기준이 되어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편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왼쪽 발이 훨씬 땅을 지지하지 못하네요. 왼쪽 발과 무릎이 계속 안쪽으로 많이 돌아가려고 해서 제가 손으로 대고 세게 밀지는 않아요. 그저 이 발이 안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왼쪽 발의 지지가 힘드니 골반도 불안정하고요. 오른 다리가 움직여지는 것도 쉽지 않네요. 힘을 많이 주게 되죠. 오른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가 하는 동작인데 지금 오른 발바닥도 많이 힘을 준 게 느껴지고요. 전체적으로 등 쪽, 목까지 힘을 주게 됩니다. 각각의 발을 감각하게 하고 차이점도 알아본 후에 이번에는 양발 다 함께 쓸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뇌에서는 이렇게 각각 사용한 후에 차이점을 분별한 후 양쪽이 같이 사용하게 되면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좀 돌아가려는 경향에 있는 아이라 제가 손을 X자로 하고 안쪽으로 대서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밀어보라고 했습니다. 3개나 하지 말고요. 이때도 부드럽게 어디까지 밀 수 있나? 이렇게도 힘을 쓸 수가 있구나 알려줍니다. 못하는 것을 그냥 하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은 흥미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해본 후에 부드럽게 다른 것도 그저 경험하게 해줬을 때는 즐거워합니다. 즐겁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고요. 스스로 기존의 패턴과 현재의 패턴을 비교해서 선택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엄지발가락이 자꾸 검지발가락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손으로 좀 감각시켜 줬고요. 이번에는 골반과 척추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한 번에 힘으로 훅 들죠. 이럴 때는 다시 너 천천히 할 수도 있겠어? 얼마나 천천히 할 수 있어? 함께 알아봅니다. 윌 포즈죠. 손까지 땅에 닿게 해서 몸을 들어볼 거예요. 굉장히 손을 땅에 닿지 못하고 있네요. 발뿐만 아니라 손까지 4군데가 땅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이 어디 있는지, 손이 어디 있는지, 모양이 어떤지
양쪽이 같은 압력으로 땅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한쪽만 특별히 땅을 많이 누르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고 감각해 봅니다. 손과 발이 땅을 지지하면 엄마의 양손으로 골반을 잡고요. 안전하게 살짝 들어줍니다. 이렇게 발을 놓쳤을 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발을 놓치면 몸도 떨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학습하고 난 후에는 발과 땅과의 접촉감이 훨씬 좋아졌네요. 어떻게든 발이 땅을 눌려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위로 마치 구조물처럼 다리와 골반이 훨씬 잘 쓸 수 있습니다. 엄마의 손바닥이 안전하게 척추를 한마디 한마디 지지하면서 아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등의 힘을 충분히 풀고 발 위로 그저 몸을 세울 수 있게 엄마 손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즐거웠는지 너무나 좋아하죠? 즐겁게 놀이로 다가갈 때 아이들은 스스로 계속 도전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이 움직임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을 할 때도 도전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나의 패턴이 되는 것이죠. 발의 감각이 훨씬 좋아진 것이 보이시나요? 엄마는 계속 부드러운 눈빛으로 발과 손이 어떻게 몸을 지지하는지 계속 관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고치려 하지 마시고 감각시키고 인지시켜 줍니다. 또 다른 곳으로 주의가 갈 때 발을 잊어버리게 되죠. 발이 뜰 때 엄마가 다시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부드럽게 대시고 말도 너 틀렸어가 아닌 단순히 사물을 보듯이 올라왔어. 있는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즐거운 움직임을 발견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네요. 세상에 많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가능성이 열리기를 원합니다.